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이 곳곳에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특혜 의혹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고 주민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삐걱대고 있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 기획보도합니다. 군사랑 7부대에 해상풍력 구조물을 조립할 야적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적장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해상풍력 구조물을 취급하는 중량물 부두가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재구실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가 중량물 부두의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용역에 나섰지만 해수부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되는 시내버스 요금이 4년여 만에 인상되고 지간선제도 도입됩니다. 하지만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이용률 감소를 불러올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유치하려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용도 영역 결과 비용 대 편익이 높은 것으로 입증됐습니다. 하지만 익산시의 용지 마련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새만금을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메카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수상태양광은 착공도 하기 전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특혜 의혹이 나오고 또 주민 반발이 거세지는데 정작 새만금 개발청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KCN 금강방송은 새만금 수상태양광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첫 소식 모형숙 기자입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전체 2.1기가와트, 한수원이 설계와 송변전 설비 구축, 300메가와트 발전 사업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내년이면 완공한다던 수상태양광이 시공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의 자회사인 새만금 솔라파워가 300메가와트 가운데 지분 19%를 갖고 있는 현대글로벌에 100메가와트를 주고 200메가와트는 지난 3월 9일 하나솔루션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했던 전남의 한 업체가 법원에 입찰 중지 가처분을 내면서 중단된 상태. 전남의 한 업체가 하나를 우선 협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발주처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공정 입찰이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한화가 FRP 기자재를 사용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환경오염 논란이 일자 발주처가 협상 과정에서 다른 대체 소재로 대체할 것을 주문했다는 겁니다. 업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애초에 하나 컨소시엄한테 우선 사업자 선정을 할 경우 제한 형태가 FRP로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어떤 막대한 반론이 나오니까 한수원에서 하나한테 FRP가 아닌 다른 소재로 해달라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불공정한 입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의 주요 내용으로 얘기하는 걸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만금 솔라파워는 심사 과정에서 소재 변경을 검토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을 뿐 실제 다른 대체 소재로 바꾸지는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을 위한 최종 심리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며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안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원이 가처분 요구를 인용할 경우 새만금 솔라파워가 소송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첫 착공 시기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용이 되면 이제 정식 재판으로 가는 거죠. 여기에 수상태양광 건설과 함께 완공하기로 한 송전선 15.4km 또한 불공정한 이행 조건 때문에 사업자 모집이 2차례나 유찰되면서 터덕이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한수원의 새만금 태양광 200메가와트 진행 사업은 어떤 도민들로부터 공정한 운영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지 못하면서 오히려 태양광 사업 전체에 대해서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지 않나. 더욱이 투자형 수상태양광 사업권을 놓고 군산 수역에 설치될 태양광을 다른 지역 개발에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범시민운동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새만금청은 새만금이 공유수면이라 군산 수역으로 볼 수 없다며 예정대로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혜 의혹에 주민 반발까지 난항을 겪고 있는 수상태양광. 새만금청의 매끄럽지 못한 추진에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KCM 뉴스 모영숙입니다. 미원 상사가 익산 생산 공장을 증설합니다. 오늘 익산시와 미원 상사는 추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원 상사는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10만여 제곱미터에 2023년까지 120억 원을 투자합니다. 고용 창출은 30여 명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미원 상사는 익산 공장을 통해 샴푸와 폼 클렌저 등 세정제 제품의 원료인 음이온 계면 활성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소용품 검사 지원센터가 완주에 건립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전라북도 및 완주군과 협약을 맺고 오는 2023년까지 총 500억 원을 투입해 완주 테크노밸리 연구용지에 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수소용품 검사 지원센터는 수소연료전지 제조와 수소용품 평가 인증 등 수소용품의 기술 개발과 안전성 시험 등을 위해 조성됩니다. 군산항 7부도에 해상풍력 구조물을 조립할 야적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적장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해상풍력 구조물을 취급하는 중량물 부두가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재구실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요. 이에 따라 전라북도가 중량물 부두의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용역에 나섰지만 해수부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항 7부두입니다. 서남권 해상풍력 구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야적장과 연계된 중량 자파부두 조성이 추진되는 곳입니다. 현재 군산항 7부두에는 야적장 건설이 확정돼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야적장은 오는 2023년까지 총 사업비 441억 원이 투자돼 6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야적장이 건설되면 2029년까지 어청도와 말도, 방축도 등 고군산군도와 새만금 일원에 들어설 2.1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에 필요한 대형 구조물의 조립 공간 등으로 사용됩니다. 문제는 해상풍력 구조물이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 육상으로 이동하는 데 한계가 있어 중량물의 야적과 조립, 선적 작업이 동일 장소에서 일원화돼야 합니다.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할 중량물 부두 건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항만 기본계획에 중량물 부두 건설은 빠져 있습니다. 약검사 4차 항만 기본계획이나 이런 데를 반영시킬 수요조사를 했을 당시는 그 사업이 추진이 좀 안 됐었어요. 특수목적선 그런 사업들이 좀 늦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진행된 상황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 사업이 그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이 필요해서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항만 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계획으로 항만 개발 및 운영의 근거로 활용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전북도는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7부두 야적장과 연계한 중량물 좌파부두 건설과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건의하고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중량물 부두 건설은 약 500억 원 정도의 국비가 투자돼야 해 전북도와 군산시는 해상풍력 사업 외에도 추가적인 부두 건설 필요성을 해양수산부에 입증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에 반영되려고 하면 그 타당성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부두가 장기적으로 수요가 많아서 계속 돼야 되지 일부 조금 쓰기 위해서 그 수천억을 들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지금 당장은 제가 봤을 때는 반영되기가 쉽지 않지는 않겠나. 왜냐하면 기본계획이 4차 항만 기본계획이 바로 몇 달 전에 이제 확정이 됐는데 돌아서서 바로 그거를 다시 넣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사실. 또 전북도 조선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추진 계획도 항만 기본계획 반영이 필요합니다.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가 조성되면 관공선과 경찰선 등 관에서 사용하는 선박을 제조하고 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특수목적선의 제조 및 수리를 울산과 거제에서만 진행해 서해안 도시들의 불편함이 높았지만 군산항은 서해안 평택과 목포의 중간에 위치해 지리적으로는 적절하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군산항 7부두에 조성되기에 사업비를 들일 만한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해수부 관계자 설명입니다. 또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는 해수부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되더라도 부지 조성에 대한 승인만 나는 것이고 선박 제조, 운용 등의 승인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등의 권한으로 이들 기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전북도는 항만 기본계획 변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군산시도 강임준 군산시장이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항만 기본계획 반영을 요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들 난관을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 이영택입니다. 새만금 개발청과 전라북도가 고 이건희 미술관 유치와 관련해 입장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수변도시가 3년 안에 완공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술관 설립이 절실하다며 전라북도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지자체 경쟁이 치열하다며 이와 별개로 국립미술관 분관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문체부에서 이건희 컬렉션 공간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면 그때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연구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전체 면적 2,000제곱미터의 2층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건물 준공 중이며 내년까지 건설기계 자율 작업과 전기 동력 시스템 생산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 평가 장비 3종이 갖춰지게 됩니다.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면 군산 나포에 있는 건설기계 부품연구원 등과 연계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이스타항공의 공개 매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스타항공 매각 주관사인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은 이달 말까지 인수 의향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공개 매각은 가계약 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인수 의향서를 낸 업체에 대한 예비 실사를 거쳐 다음 달 14일 본입찰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인수합병 추진을 환영한다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직업훈련과 취업을 돕는 모든이 직업적응훈련센터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이 직업적응훈련센터는 전주 가톨릭 사회복지회 산하시설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작업활동과 일상생활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장애인 보호 작업장, 근로사업장 또는 일반 취업을 돕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선태 전주 교구장 주교, 강임준 군산시장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되는 시내버스의 요금이 4년여 만에 인상됩니다. 또 이와 동시에 지간선제가 도입되는데요. 하지만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이용률 감소를 불러올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시민의 발 시내버스. 익산은 104개 노선 164대, 군산은 58개 노선 118대가 운행됩니다. 해마다 적자폭이 커지면서 지자체 보조금은 눈덩이. 지난해 기준 익산과 군산만 놓고 보면 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익산과 군산 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7월 1일부터 200원 인상됩니다. 2017년 1월 이후 4년 반 만에 전라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의결하면서 익산과 군산은 현행 1,400원에서 1,600원이 됩니다. 이용요금 인상과 함께 지간선제가 도입됩니다. 익산은 이르면 7월 금마지역부터, 군산은 옥산지역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간선제로 마을버스가 도입되면 대형 시내버스가 최소 10대 이상 감차되면서 지자체 재정지원 부담이 다소 덜어질 수 있습니다. 적자폭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버스를 감차 또는 운행을 축소해야 하는 시장에 와 있고, 하지만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지간선제 도입을 위해 지자체가 진행한 연구 용역을 보면 시내버스 주요 고객은 학생과 고령자. 인상된 시내버스 요금을 적용하면 학생 4명이 지출할 금액은 6,400원. 택시 기본요금이 3,3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웬만한 거리는 택시를 이용해 함께 이동할 수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이 더 떨어질까 봐 걱정이에요. 4명 모이면 택시비가 더 저렴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3명, 4명만 모여도. 시내버스 업계 경영난과 지자체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4년 반 만에 인상되는 시내버스 요금. 어쩌면 요금 인상이 시내버스 외면 현상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KCN 뉴스 최정호입니다. 군산에서 외국인 근로자 확진자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군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257번과 258번 확진자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이들은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체를 채취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강임준 군산시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불법 체류와 상관없이 익명으로 검사를 진행하겠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5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8명입니다. 지역 발생 506명, 해외 유입 22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13만 2,818명입니다. 한편 사망자는 1명이 늘어 1,904명이며 치명률은 1.43%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의 학습이 크게 결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시민단체가 학생과 학부모, 교사 1,690명을 대상으로 원격 수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온라인 수업 학습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 학생 10명 가운데 4명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는 학생은 20%에 불과했습니다. 사교육 부담에 대해서는 학부모 응답자 49.3%가 변함이 없고 45.4%는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도내 학원 강사와 교습소장에 대한 코로나19 선제검사가 진행됐지만 참여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원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일부터 학원 강사와 교습소장 9,046명에게 진단검사를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참여율은 1.7%인 158명에 그쳤습니다. 도교육청은 검사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생업 지장 때문에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 검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할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유치하려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입증됐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익산시의 용지 부담입니다. 이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3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익산시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의 최종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경제성 분석 결과 NPV는 최소 3,526억 원, BC는 최소 10.46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비용은 478억 원, 연간 운영비는 6억 6천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시 전라북도의 생산 유발 효과는 889억 원 이상, 부가가치 효과는 501억 원 이상으로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익산시가 센터 용지를 부담해야 하고 국가 예산 외에 재정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시는 전문 용역을 통해 익산시만의 부가가치 산출 효과를 추가 분석하고 전북도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용역에서는 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신규 센터 건립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현재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상주와 화성에서 운영 중에 있으나 2019년 상주센터 이용자는 28,004명, 화성센터 이용자는 27,911명으로 모두 교육생 수용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2025년 기준 장래 전체 교육 수요는 약 7만 5천 명, 익산체험교육센터 수요는 약 2만 6천 명으로 예측돼 교육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치 조건 평가 지표의 1순위는 타 지역과의 접근성. 익산은 고속철도와 호남 고속도로 등의 영향으로 타 지역에서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타 지역에서 접근하기 가능한 육설 수면을 봤었을 때 익산의 가장 큰 장점이 KTX에 여기 있는 익산역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익산시의 홀로그램 산업 기술도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익산의 제3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던 필수 코스, 실내 체험 코스도 중요하겠지만 VR 등과 같은 신교육 수단 같은 것들이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체험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익산시는 4D VR과 혼합 현실, 홀로렌즈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 제작 등 난이도 높은 체험시설로 차별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제3교통안전교육센터는 2025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어 2023년에는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 전국적인 경쟁이 본격화된 시점에서 익산시가 용지 부담의 과제를 해결하고 성공적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 이민경입니다. 익산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게 신용불량 등록 자료 제공 예고문을 발송했습니다. 시는 어제 지방세 5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와 재산을 은닉하며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 117명에게 신용불량 등록 자료 제공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예고문 수령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전국은행연합회 개인 신상과 체납 정보 자료가 제공돼 신용불량자로 등록됩니다. 군산시가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4%를 심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500만 그루 나무 심기에 착수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120만 5천 그루를 식재했습니다. 3년 차인 올해는 경포천 설해숲길과 내초공원 새섬숲, 복지시설 나눔숲, 작은숲 조성 등 10개 분야에 77억 원을 투입해 녹색 공간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됩니다. 감사 첫날 기획행정위원회는 감사위원회와 홍보담당관을, 보건복지위원회는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과를,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전략사업과와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교육청이 교육 현장의 불편한 민원 제도를 도민이 직접 찾고 개선하는 도민참여 민원제도 발굴단을 모집합니다. 도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 사항을 공유하고 온라인 공청회로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외부위원 10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교육에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오는 28일까지 도교육청 누리집 또는 고객지원실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북도가 오는 22일부터 출산가정의 산후관리와 양육 부담을 돕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전북도는 기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까지 지원하던 서비스를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출산가정의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에 관할 시군보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도내 바이오와 방역 분야의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외 규격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합니다. 전북중기청은 전년도 직접 수출액이 5천만 달러 미만인 바이오 방역업종 중소기업에 해외 인증 획득에 필요한 인증비와 시험비, 컨설팅비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은 기업당 최대 4건, 한 해에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하준입니다. 군산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 판매장이 이달 말 문을 엽니다. 군산시는 무녀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영어 종합법인과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해 점포 운영자 6명을 선정했습니다. 판매장이 개관하면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수산물 판매장은 3억 6천만 원을 들여 무녀도 오토캠핑장 주차장 안에 조성했습니다. 군산시가 오는 7월부터 보훈수당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인상합니다. 군산시는 보훈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만 65세 나이 제한 규정을 없애고 보국 수훈자와 5.18 민주유공자를 추가해 월 3만 원의 보훈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참전 명예수당은 월 8만 원, 기타 보훈수당은 최대 7만 원까지 인상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주택과 상가에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오는 6월 18일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익산후원회와 전북지역본부가 익산시청을 방문해 후원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지역 내 돌봄센터 등 8곳에 전달돼 아동들의 간식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익산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가 익산시청을 방문해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나눔 곳간에 지정 기부돼
필요한 물품 구매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1도, 최고기온은 28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3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3도에서 2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